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전북권역 외상센터. 이곳을 찾는 응급 환자들 중에는요, 심각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뇌가 손상된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외상성 뇌 손상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지, 또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외상성 뇌 손상인데요. 이게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질환으로 인한 뇌 손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은 뇌 구조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뇌의 일시적인 기능 부전을 말합니다. 주로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데요. 최근에는 광범위한 뇌진탕이 정의해 의식 소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뇌에 충격이 가해져서 뇌가 놀랐다라는 상황을 말합니다. 네, 질환으로 인한 거든 외상으로 인한 것이든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이젠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의 경우에 주요 증상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의 주증상은 앞서 언급한 의식 소실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수분 또는 수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증상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밖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그리고 기억상실이나 피로 및 자극과민성,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부가 더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때는 혼수, 경련, 팔다리 마비, 위압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식은 회복됐지만 명백한 장애를 갖게 되는 중증 환자도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의식 소실이 있었던 환자를 말하며 이 환자군은 전체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10%를 차지합니다. 네, 이렇게 뇌 손상이 참 무서운 건요, 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두부 손상이 심하지 않고 증상이 가볍더라도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만약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가 나이가 많거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일 경우, 또는 출혈질환 환자이거나 과도한 음주병력 또는 약물 사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같은 뇌질환인 뇌졸중 환자와 비교해보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신경손상 부위가 일부 살아있어 뇌의 가소성이 크고 기능적으로 더 잘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활치료에도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죠? 빠른 진단과 치료가 더욱더 강조되는 외상성 뇌손상, 퀴즈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 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뇌 바깥쪽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늦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뇌출혈, 2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3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네, 보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 문제 절대 맞히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문제에 다행히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인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경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3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잘 고르셨습니다. 예. 답은 3번 외상성 경막하 출혈입니다. 네, 이게 조치가 늦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머리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뇌와 경막 사이의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합니다. 외부의 충격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젊은 사람의 경우 교통사고나 무리한 운동, 폭행 등이 있고 노인의 경우 낙상이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학대나 폭행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강한 충격이 아닌 가벼운 생활 충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주요 증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입니다. 한쪽에 위압감, 경련, 시야장애, 언어장애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 초기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며 자꾸 잠을 자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출혈이 계속되어 뇌압이 증가하면 의식장애가 악화되면서 반신마비, 동공확대,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출혈이 가볍고 뇌약 상승 등의 이상이 없는 경우 의식장애 없이 두통만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증상도 알아봤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게 수술이 꼭 필요한 질환일까요? 아닙니다. 검사 결과상 출혈량이 적고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술적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고 전사나 단층 촬영에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면 뇌의 압박을 줄이는 수술적 치료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 치료는 개두술을 통해 출혈된 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뇌부종 시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두개골을 열어두기도 합니다. 뇌 실질의 손상과 뇌 부종이 심하다면 손상된 뇌의 일부를 제거하여 뇌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만니톨과 같은 뇌압을 낮추는 약물을 수일간 투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뇌 손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척추 내에 존재하는 중추신경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의해 척추가 손상되면 이것도 함께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손상되면 뇌와 신경 사이의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운동, 감각 등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척수, 2번 경추. 사실 살짝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좀 더 많이 들어본 쪽으로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경추보다는 이 척수가 신경 연결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번 척수 선택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답은 1번 척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상성 척수 손상이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외상에 의해 척수 손상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척수 손상 부위 이하는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감각이 소실됩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방광과 장 운동 조절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척수 손상은 손상받은 척수의 위치에 따라 경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흉수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로 구분합니다. 또한 손상 정도에 따라 완전 척수 손상과 불완전 척수 손상으로 구분합니다. 완전 척수 손상은 척수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손상된 척수 이하의 모든 척수 기능을 잃고 운동 및 감각 능력을 상실하여 예후가 나쁩니다. 불완전 척수 손상은 손상 부위 이하의 일부 감각이나 운동 기능이 보존된 상태입니다. 탈구된 뼈, 연부 조직, 척수관 내 부종 등에 의한 타박상이나 척수의 부분적인 절단으로 발생합니다. 초기 기능 회복에 대한 예후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진료를 보시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요추 분쇄골절에 의해 하반신 마비가 된 배달 아르바이트 학생과 낙하산 강화 훈련 중 경추골절로 인해 완전 척수 손상이 발생한 환자 등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척수 손상의 원인 중 70%는 외상에 의해 30%는 질병에 의해 발생합니다. 40세 이전에는 외상성 척수 손상이 많고 40세 이후에는 비외상성 척수 손상이 더 많습니다. 외상성 척수 손상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약 45%로 가장 많고 추락사고가 약 41%, 무거운 물건이 척추에 떨어지는 직접 손상은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 외의 원인으로 총기나 흉기 사고, 스포츠 손상 등이 있습니다.
45세 이후에 가장 흔한 원인은 낙상입니다. 또한 스포츠 손상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이빙입니다. 네, 오늘은 저도 100% 정답률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이 머리에 충격이 조금씩 가해질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혹은 어르신들이 계신 경우 이런 점들은 꼭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점들 있으시다면요? 경증 두부 손상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약한 두통 등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고 신경학적 결손 없이 일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은 이명, 시력이나 청력 저하 같은 뇌신경 증상,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 같은 심리적 증상, 그리고 기억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증상과 간질이나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 등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반드시 뇌 CT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박은성 선생님과 함께 외상에 의한 뇌 손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전라북도 178만 모두가 건강하게 웃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건강주치 토닥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상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